오렌지 빛깔의 꽃. 그런 일 겪는 건 나 하나로 좋게. 차가운 물을 한 통 살까 하고 집을 나선다. 계단을 내려가자 갈림길이 나타난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왼쪽으로 방향을 튼다. 몸을 돌리기 직전에 내 눈은 앞에 있는 담을 보고, 담을 타고 올라온 나무의 가지를 보고, 가지에 매달린 오렌지 빛깔의 꽃을 본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던 나의 뇌가 반응한다. 음, 오렌지 빛깔의 꽃이군. 오렌지 빛깔? 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분명히 오렌지 빛깔이다. 도대체 무슨 꽃일까?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꽃이다. 그런데 집에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곳에 보란듯이 피어 있다. 한두 송이도 아니고 좋기 30송이는 넘어 보인다. 갓봉오리를 맺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벌써 흐드려져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그 꽃을 본 적이 없다. 어째서? 며칠 후 나는 대학로를 걷고 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빨리 도착한 바람에 시간을 때우려고 발길을 닿는 대로 골목을 기울거린다. 어쩐지 제법 눈에 익은 풍경이다 싶어 기억을 더듬는다. 잡지사 기자로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무렵 유치원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어물어 찾아온 곳이 이 근처였다. 유치원이 있는 곳은 방송통신대학 뒤편이었다. 떠들썩한 사람들과 요란한 카페들을 지나쳐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자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본 듯한 동네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파르고 좁은 길, 어디선가 풍겨워 나오는 된장찌개 냄새, 낮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소박한 집들, 어딘지 어색해 보이는 낡은 아파트, 그리고 낯선 골목길에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 누군가 바이엘 치고 있었다. 같은 부분을 자꾸만 틀리며 반복해서 낡은 아파트 한 기퉁이에 쓰러질 듯 위태롭게 자리를 잡고 있는 유치원을 발견했을 때 나는 이미 지쳐 있었다.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공간을 상상하고 있던 내가 당황한 마음을 애써 누르는 동안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동자로 낯선 방문객을 마음껏 관찰했다. 취재 수첩을 펼쳐 몇 가지 질문을 원장 선생님께 던지고 그의 대답을 습관적으로 받아 적으면서도 나는 유치원이라 불리는 좁고 어지러운 방의 구석구석을 흘깃거렸다. 칸막이 안에 놓인 두 대의 낡은 피아노에서 불협 화음이 울렸고 창가의 펜지 꽃들은 햇살 속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었다. 내 이름은 지훈이요. 김지훈? 올망졸망하니 서서 원장 선생님과 나를 지켜보던 10명 남짓한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 하나가 톡 튀어나오더니 느닷없이 자기소개를 한 것 그때였다. 어떨결에 나도 내 이름을 말해주었더니 이번에는 작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유치원을 빠져나올 때까지 그 아이는 내내 내 곁에 붙어 있었다. 굳이 문 밖까지 배웅 나온 아이들과 빠이빠이를 하고 나서도 지훈이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서성거렸다. 누나, 나랑 친구예요. 수첩, 잠깐 줘봐요. 어떨결에 수첩을 내밀자 지훈이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다음 내 명함을 달라고 했다. 우리 집에 전화할 때는요, 저녁 7시 이후에 해야 돼요. 그전에는 아무도 없어요. 엄마도 아빠도 모두 일하러 가고 나는 유치원에 있거든요. 누나도 없고 형도 없고 동생도 없어요. 지훈이는 기어이 내 새끼손가락을 제 새끼손가락에 걸고 전화할게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게 벌써 7, 8년 전의 일이었다. 기억에서 빠져나와 얼핏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낯선 골목이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싶어 두리번거리는데 내 눈 속으로 오렌지 빛깔의 꽃들이 가득 들어온다. 우리 집 앞 골목에 피어있던 바로 그 꽃. 똑같은 빛깔과 모양의 한 꽃이 대학로 뒷길에 꼬불꼬불한 골목 기퉁이에 피어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저 오렌지 빛깔의 꽃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없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아, 이곳에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여기저기 피어나 있었다. 내가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훨씬 전부터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살아온 것처럼 태연하게 피어나 있었다. 마치 사랑이 시작될 때처럼. 유치원을 다녀오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 잠깐 사무실을 비운 사이 그 아이가 전화를 했다. 김지훈, 전화 바람이라는 메모를 보고 나는 잠시 멍해졌다. 누구지? 한참을 생각하다 겨우 그 아이를 떠올렸다. 7살짜리의 나의 남자친구. 수첩을 펴고 이름을 찾았지만 전화번호를 한참 바라만 보다가 다시 수첩을 덮어버렸다. 지훈아, 기다리지 마.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될 거야.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다. 자신이 기다리는 것이 끝내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후에도 기다릴 것이다. 언젠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학로에서 오렌지 빛깔의 꽃을 보고 나서 일주일 후 나는 초등학교 친구와 여행을 떠난다. 우리는 논산과 부여와 대천 해수욕장을 들러 무창포라는 이름의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배들을 구경한다. 살아있는 새우들을 질릴 때까지 보고 돌아서 나오려는데 무엇인가가 내 눈 속으로 아프게 파고 들어온다. 오렌지 빛깔의 꽃이다. 어째서 이런 곳에까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오렌지 빛깔의 꽃들이 피어있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오렌지 꽃을 발견했을 때와는 달리 물어볼 수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조금 위안이 된다. 저 꽃 본 적 있어? 친구는 내 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오렌지 빛깔의 꽃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 아니, 본 적 없는데? 친구의 대답이 묘하게 기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동네 꼬마에게 물어본다. 저기, 저 꽃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니? 꼬마는 동글동글한 눈동자를 빛내며 말해준다. 몰라요? 나는 그쯤에서 포기하고 석양이 내려앉기 시작한 무청포를 떠난다. 친구와 함께 국도를 달려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논산으로 간다. 차창 밖을 무심히 보고 있는데 오렌지 빛깔의 꽃들이 국도를 따라 가득히 피어있다. 이걸 어떡하나. 친구에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말아버린다. 지훈이는 메모를 남겨놓은 지 한 달 후에 내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라기보단 초대장이었다. 유치원에서 그림 전시회를 하는데 방송통신대학 앞길에다가 작품을 걸어놓을 거란다. 꼭 오세요라고 그 아이는 썼다. 나는 연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편지를 받은 사람처럼 멍하니 초대장을 바라보았다. 이유 없는 슬픔이 서해 바다의 물물처럼 천천히 밀려왔다. 그 아이를 만나러 가고 싶었다.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의 그림을 보고 자그마한 분식집에 마주 앉아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장난감 가게에 가서 로봇도 사주고 싶었다. 언니도 없고 오빠도 없고 동생도 없는 어린 나를 가끔 귀여워해주던 어른들이 내게도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다음에 또 하고 약속했다. 나는 그 다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그들의 다음은 절대로 오지 않았다. 그런 일을 겪는 건 나 하나로 좋게 지훈아. 나는 그 아이의 편지를 수첩 속에 끼워두었고 그대로 방치했다. 그 사이에 전시회는 끝이 났다. 하지만 나는 왜 망설였을까? 무엇이 두려웠을까? 그 아이는 한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렸다. 문제는 그래. 상처를 입는 건 그 아이가 아니라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렌지 빛깔의 꽃들은 그 이후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나타났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어보았지만 그 꽃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창포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어도 글쎄 이런 꽃이 있었던가? 라고 할 뿐이었다.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 어디에나 널려있는
조금만 주의하여 살펴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난데없이 나타난 꽃. 마치 사랑이 시작될 때처럼. 그리고 너 마치 오렌지 빛깔의 꽃처럼 이제껏 너 없이도 잘 살아온 나의 세계에 나 몰래 들어와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깊은 땅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려 줄기를 살찌우고 봉오리를 맺고 어느새 흐드러진 꽃을 피우는, 그러면서도 태연한 얼굴로 이곳이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오렌지 빛깔의 꽃과 같은 수많은 당신들. 그리고 이것은 가장 나쁜 형태의 사랑이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린다. 식물의 모양을 한 사랑이 가장 나쁜 것이다. 무한한 인내를 요구하는 그 사랑을 돌보는 동안 내 손은 부르트고 거칠어질 것이다. 상처는 덧없고 열매는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랑이 갈망하는 촉촉한 비와 따스한 햇살은 내 권한 밖에 있다. 세상에 자비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달콤한 봉오리는 다만 한순간, 다시 한번 봉오리를 보려면 길고 먼 겨울을 홀로 버텨야 한다. 세월은 그렇게 흐를 것이고 나는 나이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튼튼하게 자란 꽃나무는 온전히 세상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봐줘야만 하는 것. 내가 지금껏 외면하고 있었던 것.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친 것. 그러나 어쩐 일인가.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 해도 세상의 모든 빛 속에 오렌지 빛깔에 반짝인다. 다친 내 눈 속으로 아프게 비집고 들어온다. 이제 와서야.